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9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 방문을 떠났는데 떠날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민주당 그리고 자익들. 이런 지금 하마드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중에 사우디에 가서 카타르 가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얻을 게 뭐 있느냐, 막 이렇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쟁적인 중동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국빈 방문에 이미 예정된 약속이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근데 결과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는 21조 원의 MOU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선행 체결된 게 한 거의 30조. 그래서 총 50조 원의 항사우디 경제 각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국내 내치는 이렇게 불안하고 국내에 있는 자익들과 민주당은 국익이 어떻게 창출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국내의 경제 병하기를 해외로 눈을 돌려서 지금 하나둘 뚫어내고 있는데 대단한 영향입니다. 그런 인프라가 미리 깔려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이 경제 병하기에 대통령과 경제인들이 한 몸이 돼서 하나둘 해결하니까 해결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카타르에 가서 또 경제활동, 외교활동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을 저렇게 하고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산 엑스포도 금년 연말 되면은 좋은 가시적인 결과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자유연대, 한국 NGO연합 자유연대에서는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야가 이 합의를 해서 수도 이전을 완성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도 이전. 지금 세종시에 행정 각종 부처들이 가 있는데 거기에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거기다가 이제 짓겠다는 것인데 이 규모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것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경제 병하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회 분원을 짓겠다고 하는 이 인간들이 저는 제정신이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왜 제정신이 아닌가? 아니 국회가 국가 국민의 개념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개념이 천무한 인간들이 맨날 당파 싸움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들을 위한 뭔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지금 잘못됐다. 두 번째, 지금 국회 특권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는 목소리가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국회 규모도 지금 여의도 있는 국회도 절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보기도 싫어요. 세종시로 옮겨가서 세종시 공무원들 같이 청문회를 하든지 상임위를 하든지 이제 글로 다 내려가라. 대신에 규모는 여의도보다 작게 또 그다음에 보좌관 수도 축소하고 국회의원들 각종 특권도 내려놓고 비행기를 타든 뭘 타든 다 공짜 아닙니까? 그런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면은 규모를 그렇게 키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도 옮긴 지가 얼마인데 또 거기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용을 들여 짓는 것도 이것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수도 이전 반대 국민 동의를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 있는 국회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지금 아나무인이고 국민의 민심을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 인간들에게 각성 국민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민이 이기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수도를 이전하겠다는데 서울시 오세훈대 관심이 없고 서울시 의회의장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의 문제지만은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의장은 나서서 이걸 반대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국민의힘당 혁신위원장이 임요한 선교사, 의사, 임요한 박사를 내정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설들 비판은 뭐냐? 김기현 대표가 자기 입맛에 맞는 혁신위원장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임요한 박사도 한국인이고 한국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 한국 사람 말도 잘 안 듣는데 분에 임요한 박사가 또 후득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 말을 듣겠는가? 저는 말 안 듣는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은 뭐냐? 말 그대로 피부, 가죽을 뺏길 정도의 그런 아픔, 무서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 오는 거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신 될 리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홍준표 때 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이 때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김기현 때 혁신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앞에 혁신위원회가 다 실패했습니다. 앞에 유석춘 혁신위원장 시대 혁신도 아무 혁신이 없습니다. 뒤에 최재형 혁신위원장 분란만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 임요한 혁신 이것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이래 가면은 지금 임시처방 당은 해체하고 새로운 창당을 해야 되는 그런 뼈아픈 일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김기현 당대표가 진짜 혁신을 해야 된다. 진짜 혁신을 해야 그런
아픔을 겪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이 기회를 놓치면은 자기들 스스로 안 됩니다. 이제 타의에 의한 혁신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 보입니다. 김기현 체제의 혁신은 불가하고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타의에 의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여요. 그냥 눈에 보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 주가 시작됐는데 또 여러분들 이제 또 날씨가 추운 가을에서 겨울로 바로 갑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감기 들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 저는 내년에 총선 때 상당히 폭망할 것이다 불안해하지만은 불안해 않아도 괜찮다. 불안해할 시간에 긍정적 사고로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라 사랑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종창아재가 또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낮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